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분야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일단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인간처럼 만들겠다 하는 얘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굳이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그다음에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 또는 자동화된 기기가 수행하도록 하는 정보 처리 기술 분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다 뭐 마이티한 거 또는 뭐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대표적인 연구 분야들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 뭐 의료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인공지능 판사 또는 인공지능 변호사, 뭐 이런 그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가진 거를 이제 대체를 하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처럼 하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도 이 인공지능의 굉장히 그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복잡한 것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그거를 이제 그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뇌도 이 뇌의 망처럼 생겼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신경망처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신경망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을 하는 을 사용하는 그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어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문자를 인식한다든지, 어떤 수기를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 분야에 해당될 거고, 또 인공지능 분야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 같은 것들도 그 인공지능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퍼즐 로직 해가지고, 로직이라는 거는 보통 논리라는 건 yes, no, 참 아니면 거짓인데, 퍼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퍼즐 로직 같은 것들이 이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 이세돌과 알파고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알렌 튜링의 그 생각하는 기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1950년도에 51년도죠. 51년도에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공지능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연구 분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뻥을 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들은 풀었는데 복잡한 문제들은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974년도쯤 돼가지고 80년도까지 이 암흑기,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재정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암흑기를 가졌는데,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그 사이먼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10년 내에 디지털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길 거다, 58년도에. 그러니까 68년도에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체스 프로그램도 못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65년도에는 20년 내에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85년도에 이제 컴퓨터가 PC가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이제 끝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제도약의 시대가 된 것이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나오고, 신경망 이론이라든지 지식혁명,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또 이 80년도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또 그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암흑기가 온 것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됐는데, 인공지능에 우리가 이제 또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만들긴 만들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경제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산할 수가 없다는 거고, 양산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시장 확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암흑기가 온 거죠. 그러다 것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에 이세돌 기사와 이 알파고가 대결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화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다시 4차 산업혁명하고 함께해서 인공지능과 이 로봇 시대가 붐을 일으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혼용을 해서 쓰는데, 일단 인공지능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분야면은, 이 사람처럼 하려면 사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학습.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을 구현을 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머신러닝 하니까 기계가 달리는 거냐, 뭐 이렇게 러닝이냐, 뭐 이렇게 농담들도 하는데, learning, 그러니까 배운다는 이 얘기죠, 머신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은 다양한 의사 결정 구조들이 있는데, 신경망 기반으로 이 머신 러닝의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층을 가진 신경망 기반의 그 머신 러닝 분야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 러닝 분야의 한 분야고, 머신 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인공지능을 로봇에 이제 업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인간형 로봇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형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을 하고 판단까지 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모습의 인간 모습하고 비슷한 로봇을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결국은 인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인간을 또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거나 인간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응급 구조를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정밀한 작업을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그 가사 역할 같은 것들도 수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업무 같은 것들도 이제 대신하는 그런 로봇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